5분의 토론자가 계십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해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순서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당 약 한 4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조금 가능하면 시간을 잘 맞춰서 토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토론자는 국토교통부의 김승범 과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장 김승범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 추진단에서 3기 신도시 행복주택 공공임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사무관 팀장 과장 때부터 한 5년 동안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3기 신도시 정책을 담당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주택 추진단은 저희 국토부 내에서 가장 가기 싫어하는 부서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업무가 힘들기 때문에 오기 싫어하는 부서로 낙인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행복주택 14만 가구, 또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호, 또 8사 대책과 5, 6 대책을 통해 총 50만 호 주택 공급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이 정말 잘 안 되기 힘든 점을 크게 세 가지로 꼽는다고 하면은 공공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세 가지로 꼽는다고 하면은 첫 번째 땅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지역과 지자체의 반발입니다.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SH 사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센터나 우체국을 복합 개발해서 어떤 효율을 높여서 주택을 짓는 방법, 또한 이제 최근 1월달에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영등포 쪽방촌처럼 낙후 주거지를 정비 사업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그 외에 서울과 연접해 있는 3기 신도시의 교통 대책을 잘 만들어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법, 저희 국토교통부와 정부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공급하는 과정 가운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계속 발전시켜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성이 부족합니다.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지원 단가를 올리고 공급 평형을 높이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LH, SH, GH에서는 공공임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의 원가 절감 방안도 필요하고, 정부의 어떤 예산을 확대해서 손해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으로는 재정 지원도 있을 수 있고, 국유지의 임대료를 인하한다든지, 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재원을 활용해서 SH공사의 부족한 사업성을 메꿔주는 그런 지자체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저희가 노력해서 할 수 있겠는데, 가장 어려운 게 지역 반발입니다. 사무관태 행복주택, 최근에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오류동 행복주택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류동 행복주택을 발표했을 때 그 지역 반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굉장히 못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고 지역이 슬럼화 된다는 이유만으로, 또 임대주택의 막연한 어떤 그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민과 지자체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짓고,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외관과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지금 지역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임대주택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 때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해당 지자체장을 만나가지고 임대주택이 왜 필요한지, 임대주택과 이런 지역주민 편의시설 복합을 설치했을 때 지역주민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이 들어갈 수 있다는 등 지자체장을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중구나 동작구 같은 경우는 부족한 그 지자체 지원에도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공유지 등을 활용해서 이제 그 임대주택을 자발적으로 짓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과 수도권에는 공공임대를 최대한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지 확보와 사업성 개선, 그리고 지역의 어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대규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교통 대책을 인근에 기존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하철이나 이런 교통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왕숙 신도시 같은 6만 6천 가구가 이제 공급이 되는데 9호선을 강동부터 하남부터 남영주시까지 잇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하철이라든지 교통 대책을 인근에 계신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상생 모델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모델들을 사장님들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개통한 지 한 달 만에 지금 100만 명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만큼 내 집 마련과 저렴한 내 집에서 거주하고 싶어하는 수도권 주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주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기 사장님들께서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요. 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의 영노준 과장님부터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서울시 공공주택과장 명노준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일단 서울시 사업 추진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이나 오늘 발제한 내용 중에서 우리 시가 생각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모든 정책 역량을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를 충분히 공급하자. 이게 이제 우리 시의 철학인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단기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2022년까지 OECD 평균이 8%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를 잡아서 약 40만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게 우리 서울시의 정책 목표고 그동안 2011년부터 현재까지 2011년도에 17만이었습니다. 현재는 34만, 딱 2배 정도가 됩니다. 올해 되면. 그래서 그간 10년 동안 서울시는 2배를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또 지금만치 늘려야 OECD 한 15% 정도. 저희들이 적정한 게 비엔나는 40%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15% 내지 20%만 돼도 시장의 어떠한 기능은 충분히 공적 기능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량적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적인 부분, 저희들이 18년 이전에는 물량 중심으로 작은 평형 많이 공급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현재 이 물량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어려운 것이 기피 시설, 이 인식을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시는 아까 SH 사장님 말씀드린 기피 시설을 선호 시설을 바꾸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18년에 주택 공급 5대 혁신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서 아까 다양한 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유닛 규모를 좀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중산층까지도 이제 포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하나의 혁신 과제로 선정했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사례에서 5개 정도 보여드렸는데요. 모두 국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모여서 과제를 만들었고 실제 우수한 작품이 나와서 아까 주민들도 처음엔 많이 반대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면 이제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라 같은 경우에도 주민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참여해서 주민과 함께 생활 예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좀 혁신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내세운 것이 기존의 임대 아파트는 주거만 중심으로 됐는데 역세권이고 유휴부지 도심 내 공급하는 것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현재 5개 사업 하고 있는 것 보면은 보통 생활 SOC가 10에서 1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아까 건축비 임대주택비 말고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SH가 사업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투자해야 결국은 질이 높아진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혁신 과제를 선정이 된 거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제 소셜 믹스.
이것은 이제 기존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임대와 분양은 소셜 믹스합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 대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노임대 단지 부분은 지금 아까 SH가 관련해 34개 단지 4만 호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2만 호를 내죠 6만 호까지 공급이 가능하고 향후 10년, 20년 안에 다 재건축이 돼야 되고 그 영구 임대 단지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기피 시설 중에 하나였던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 개선하는 것이 상당히 정책적 의미가 있고 취약계층이 정말로 선호시설이 되느냐 이 부분에 어떤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도도 장기 임대법이 있지만 현실에 좀 안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개선이나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발제 중에서 공공 분양제도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8.4 대책에서는 지분 분양주택 3040 세대들이 자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 분양 점수제로 하면 어차피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이 SH와 서울시가 3040에서 이분들이 임대주택을 들어갈 거냐 내 집을 가질 거냐 부분은 시장에서는 반드시 내 집을 갖겠다는 게 수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4분의 1, 5분의 1 가격만 되면 내 집이 되고 20년, 20년과 30년 정도 분할 납부해서 자기 집이 되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 물론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정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남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토지 임대부나 환매 조건부 저희도 초기에는 그 부분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로또 분양이 되는 부분하고 아까 뭐 전매 제한이 좀 추가적으로 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 일부 법 제도가 개선이 있어야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분양 제도 공공 분양 제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은 조금 더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토부를 중심해서 논의를 좀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공공기관 SH나 LH가 사업을 하려면 서울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모든 게 PI가 안 나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땅을 우리가 출자해줘도 안 나옵니다. 땅을 공짜로 줘도 안 나온다는 이유는 사업의 법리적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지원, 예산 지원도 있지만 법적 지원, 아까 타당성 면제나 이런 부분, 사업성 검토 이런 부분을 좀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 또한 그 예산 부분, 지금 매입 단가가 지금 행복주택하면 국비가 30% 줍니다. 이거 갖고 사업성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생활애소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은 아예 안 주는 거고요. 그래서 생활애소시도 좀 국비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0%인 지원을 최소한 50% 정도는 줘야 사업이 SH나 LH가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력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아까 사장님 말씀한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좀 전폭적으로 좀 제도와 그 다음에 예산 부분을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주택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그냥 세 번째는요.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홍지선 실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들의 발제 내용 잘 들었고요. 발제 내용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코멘트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H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이제 공공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또 주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동의 등 참여가 없으면은 이 실행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 대책 또한 좀 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각종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면 이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참여 대상이 정부하고 이제 서울시 위주로 LH, SH 등으로 이제 한정되는 것 같아서요.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나 또 다른 인천 또
기타 지자체 지역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명확한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SH 사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저희 관심이 가는 게 이제 시내 컴팩트 시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경춘선 6호선, 뭐 면목선도 이제 역세권 지역에 또 북부 간선도로를 입체화해갖고 이제 업무 상업 주거 시설을 집약화하는 그런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부 간선도로를 위에를 이제 이제 상부에다가 하다 보니까는 각종 도로 차량, 교통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진동, 매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계획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GH에서 발제한 거는 이제 저희 뭐 경기도에서도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기본주택, 기존의 임대주택이 저소득 계층만을 위해서 공급했다면은 임차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에 대해서도 이 무주택 누구나 공급받을 수 있는 이 기본주택이 우리나라의 주거 안정에 상당히 이제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갖고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이 정착이 되었고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는 관심이 가는 게 최초 분양자에게 주변 시세와 분양 가격 이제 차이에 따른 개발 이익이 전적으로 이제 기속이 되지 못하도록 하면서 중산층의 이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대안적인 공공 분양 공급 정책에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엔나 주택 기금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택 도시 기금인데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에서도 비엔나 주택기금처럼 이 저금리로 지원을 해서 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이제 받음으로 해서 수익성도 갖추고 공공성도 갖추는 이런 임대주택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발제를 한 기본주택 3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부분과도 부합되는 사례로 보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보다 이제 해외의 우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이외에 다른 시도나 해외 사례에 대한 관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공무원 연금공단의 김태흥 실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장 김태홍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공공주택 사업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공공주택 사업을 이제 기획하거나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집행하는 분들이 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참석하셨는데 좀 우리 공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의 주택 사업에 대해서 좀 잠깐 먼저 소개를 드리고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이제 82년에 창단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공무원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제 공공주택의 일종인 공무원 임대주택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지금 56개 단지에 17,600세대를 지금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토론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중산층형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집단화 임대주택 단지의 경우에 보게 되면은 주변하고 전혀 어떤 위화감 없이 임대주택이 조성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공무원분들이 입주해서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또 공무원분들도 어떤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지금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저희 어떤 주택사업과 연계해서 좀 관련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요.
그 역세권 고밀도 개발 방안에 대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서울 지역에 보게 되면 이제 개포나 고덕, 그 다음에 상계 지역에 지금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임대주택들이 80년대에 지어져 갖고 이제 대부분 다 30년이 넘는 그런 이제 임대주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개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건축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돼서 지금 그 작년 그 8월에 그 착공을 해가지고 22년 9월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해서 기존의 700세대를 약 2,000세대로 지금 그 늘려서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고덕 8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그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하고 지금 서울시에 사업 개발 계획을 갖다가 제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준비 단계에서 지금 정부의 어떤 공공주택 확대 방안이 지금 제시가 됨에 따라서 뭐 이런 단지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그 우리 계획이 좀 어떤 그 더 탄력도 붙고 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임대주택 공급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또 지역사회하고도 지역사회 발전에도 또 저희 단지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런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센티브로 주어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이어서 이제 그 기부 체납 비율이 또 증가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정이 되지 않으면 어떤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서 진행을 했으면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태우 실장님께서는 현재 공무원 연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의 박진호 팀장님 들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입니다. 저희 주택정책의 주관 부처가 국토부인 관계로 저희가 뭐 임대주택 정책의 전반적인 디테일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긴 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발제해 주신 내용의 근간을 생각해 보면 결국 임대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많이 고민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도 말씀하셨듯이 임대주택 정책을 자녀적 복지로 보지 말고 뭐 보편적 복지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소셜 믹스 차원에서 극빈층에 대한 임대주택 정책보다는 이제 뭐 일반 중산층들도 임대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공공임대주택을 할 때 그 분양보다는 장기 보유, 그러니까 그 특별한 뭐 공사나 공단을 만들어서 임대 기간을 늘려준다 이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국토부에서 발표했듯이 임대주택 사업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을 세 가지를 아까 언급해 줬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토지였고 토지가 없다. 두 번째가 사업성이 없다였습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을 얘기하는 게 결국은 국토부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내용과 결국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얘기는 결국 재정 파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 뭐 국민주택기금의 기금관리 주체가 국토부이긴 하지만 기금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잘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임대주택의 중요성은 뭐 여러분들도 국회의원님들께도 잘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이번에 발제하신 내용 중에 새로운 시각도 뭐 많이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주택 정책에 대한 정부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주택 정책에 대한 예산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주고 특히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사실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써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의 토론이 끝났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또는 뭐 발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에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재 의원님 마이크. 예. 예, 김혜재 의원입니다. 정말 귀한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사실 2001년도에 비엔나에 가서 1년 동안 제가 살다가 왔는데 제가 살았던 곳이 거의 공공임대주택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1년도에 비엔나 1년 유학을 갔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그 전에 제가 엄마 아파트에 살다가 비엔나로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깜짝 놀랐던 게 거기는 그 임대 계약을 길게는 그 월세 계약을 20년 계약을 하더라고요. 전세 제도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그 주택에 1년치 월세를 다 내겠다고 그랬더니 미리 내겠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그렇게 안 받겠다. 매월 받겠다. 이렇게 해서 매월 일정액을 1년 동안 내고 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거기에는 이미 제로 금리더라고요. 2001년도에. 제가 돈을 가지고 가서 비엔나 은행에 맡겨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귀국할 때 찾았는데 이자가 붙는 게 아니고 거기 보관료를 떼고 원금 손실 보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 비엔나의 이 주택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비엔나에서 한 어떤 임대주택 이거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을 해서 이 정책을 위반하고 하는 거는 전제 자체가 틀리다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성공 가능성이 있지 그쪽 상황하고 그리 비교하는 거는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땅값도 계속 올라가는데 비엔나 같은 경우는 그 도시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엔나 이외에 짤스부르크나 인스부르크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서도 충분히 잘 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굳이 비엔나로 우리처럼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주택 정책이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계획하에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 부분도 이것만 놓고 볼 일이 아니고 그 전체 큰 틀 속에서 인구 유입을 어떻게 억제를 하고 갈 건지 이런 틀에서 좀 검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옛날 우리가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간 주택 그 공급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분양이 안 돼서 빈집으로 한참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부에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을 전부 매입을 해서 공공 임대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획기적으로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되면 앞으로 오히려 지금 과잉 공급해 놓은 아파트들이 비게 될 거다. 뭐 일본이 지금 동경 근처에 있는 신도시들이 지금 비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이 종합해서 아주 큰 틀로 어떻게 갈 건지 이런 종합계획 수립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지금 급하니까 어떻게 많이 할까 여기에 국한돼서 좀 정책 위반이 됐다가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적기에 우리가 대처를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비엔나에 대해서는 김남근 변호사께서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분양 또는 빈집,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돈 빌렸다가 못 갚아서 압류된 부동산, 세금 못 내서 체납된 부동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공이 매입해서 매입임대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말씀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그만. 글쎄,
시간이 지났는데 또 발표하자고. 어쨌든 오늘 LH, SH, GH 사장님들 발표 들으니까 다소 염려했던 그런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사실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특히 저는 GH 사장님의 그런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사실은 우리 공공영역에서 소위 아파트를 분양해서 무슨 수익을 창출한다는 개념 자체는 이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저는 정말 기재부나 이런 평가 때 공공기관 평가하면서 부채니 수익이니 이런 걸 너무 강조하는 평가 방식부터 바꿔야 되고요. 이러한 그 용적률 이런 걸 상향해서 역세권 개발할 때는 이 임대주택 위주로 해야 된다. 또 임대주택으로 계속 유지 관리가 돼야지 뭐 일정 부분 살면 또 분양해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임대주택의 어떤 본래의 그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국회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은 좀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 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짧게 춘천 가회 허영입니다. 오늘 토론회 공공주택 보면 이제 수도권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하는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와 구상과 이런 것들 들으셔서 많은 미래 전망들을 밝게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춘천에 있기 때문에 이 공공주택 공급도 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 있어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정말 질 좋은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수도권의 이 아파트 공급 문제가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들을 대부분 수도권 사람들이 샀어요. 그러고 나서 가격을 많이 올려놓고 또 전세값도 많이 올려놓고 그래서 거의 춘천도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해서 지역 서민들은 신규 지어지는 지역 아파트에 입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아파트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학교조차도 100년 된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환경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춘천의 예를 들면은 지역에 이제 중앙시장이라고 구도심 상권이 있는데 한 5, 60년 돼서 건물도 노후하고 그런데 그런 데다가 주상복합 또 청년들의 창업단지 이런 것들과 결합된 그런 어떤 공공주택 같은 것들이 지어진다고 한다면 구도심도 활성화하고 또 상권도 활성화하고 그런 다양한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 있어서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켜져요. 오늘 그 토론회 참으로 의미 깊고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개선이라든가 또 주거 환경, 삶의 질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고민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이익을 전혀 제로하겠다, 포기하겠다, 또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주택을 민간에게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는 이런 GH공사 사장님의 어떤 소신이 GH뿐만 아니라 SH, LH 다 일관되게 좀 관철이 좀 되고
또 그러면서도 공공 물량이 실제적으로는 한 50% 이상 확대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토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임대를 확대하는 데는 세 가지 난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째, 부지가 없고 사업성이 부족하고 또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말씀하셨고 대부분 그것도 공통적일 것인데 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땅은 찾으면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여러 가지 해외 좋은 사례들을 봤을 때 디자인도 개선하고 품질도 높이고 하면 또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아마 극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공단 주택관리실장님 말씀처럼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임대주택은 전혀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없이 간다고 하면 나름대로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시행기관의 그런 판단 때문에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데 주저하거나 그렇게 못하는 게 아마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 손실률이 그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궁금하고 이런 것은 정부가 재정을 보존하거나 아니면 그 품질을 높이고 사업 손실률을 낮추는 어떤 제도적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점 때문에 이게 이제 그게 기관 평가에 연동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면 근본적으로 완전히 전체적으로 제도를 다 획기적으로 다 바꾸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참 좋은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다른 별로 의원님. 없어서 저는 좀 당초에 좀 길게 좀 논의 토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게 제목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임대주택에 대한 오해를 기피 시설로 만든 것은 저는 인과응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아까 LH나 GH나 SH에서 쭉 말씀을 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라고 이 토론을 하필 이 시기에 하는 이유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과천이라든가 마포라든가 거기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아까 GH, SH죠. SH에서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을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함께 공유를 해서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이 실제적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한 방법으로 커뮤니티 공간 아까 김남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비용이 좀 생활 SOC형으로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주민 설득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로 하다. 예를 들면 엊그제 사무실에 과천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당초에 그 과천 종합청사 부지에 다른 계획들을 쭉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경기도에서 정부에서 아무튼 이야기를 했는데 느닷없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마포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전에 그 지자체라든가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들이 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세 번째로는 가격의 문제인데 가격의 문제는 그때 잠깐 우리 변창흠 사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호가 공개에 관련되어서 좀 더 전향적 사고들이 필요하다. 물론 이게 민간업자들과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양호가 공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었고 네 번째로는 용적률 관련되어서 용적률 상향을 지금 기본 전제로 놓고 말씀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럼 민간업자의 용적률과 공공사업자의 용적률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리고 서울과 즉 수도권과 지역의 용적률 평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즉 건설업을 하신 분들은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최대한 용적률 높이려고 할 건데 그 형평성들을 어떻게 저지를 시키고 우리는 공공이니까 우리는 수도권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이 좀 필요치 않을까. 이에 대한 토론들이 다음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발표하신 분들께서 간단하게 토론에 대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또 좋은 토론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획기적인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 전 국민에게 골고루 모든 사람이 편하게 하자라는 거는 정말 이상이지만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혜택을 다 주는 거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한된 사람에게 특정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유형의 주택도 점점 넓혀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가령 이제 지금 LH가 주택 공급을 과거에 비해서 10만 천호에서 지금 15만 6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저희들 2024년까지는 1년에 40조 정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익을 내지 말고 해라. 그러면 돈을 어디서 줍니까? 매년 정부가 20조씩 지원을 해줘야만 이제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을 받아서 조성원가로 가져가면 어떤 데는 플러스가 있고 어떤 데 마이너스인데 택지가 가장 수익이 높은 부분인데 거기를 다 원가로 다 주고 나면 그 마이너스 부분은 어디서 획보를 합니까? 특히 그 중에서 역세권을 조성원가로 가져간다. 그럼 역세권에서 비싸게 땅을 팔아서 다른 데 수익을 보전하고 기반 시설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령 역세권 3기 신도시는 선교통 후 개발 입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교통이라는 거는 그만큼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푼도 남기지 말라는 거는 그 비용을 마이너스를 정부가 결국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시범 사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이제 개발 이익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급을 하되 다양한 유형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특수한 이제 유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일부 몇 세대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전체를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이 가능한 그래서 확장 가능한 이 모형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모형 만들어진 거는 저희들은 이번에 정부 정책에서 특히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은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과거에도 해왔지만 그동안 잊혀져 왔던 부분에 대해서 공공인 경우에 사업성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돈 줄 수가 없으면 결국 개발 이익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면 저는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도 해야 됩니다. 지방 중소도시도 있고 지방 대도시도 있고 농촌 중심지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사업성 부족한 만큼만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저희들은 정말 지역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거기도 또 이익을 남기지 말고 하라 이러면 그만큼 정부가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 정부가 복지 예산으로 주거복지 예산으로 딱 1년에 2조 씁니다. 그중에 주거급여가 대부분이고요. 수리비로 노후주택 임대료 수리비로 딸랑 350억, 500억 썼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노질러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2조 썼는데 앞으로 20조 씁시다.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20조 쓰면 그래도 그 혜택은 누구나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를 위해서 그 20조 다른 예산들을 쓸 거를 다 포기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행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서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야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